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부터 두세 개 파출소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중심 파출소와 민원 파출소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 파출소에만 인력이 집중되는 반면 민원 파출소는 근무자가 크게 줄어 주민들이 치안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3명이 근무했던 경주 황성파출소. 그런데 이달부터 근무자는 2명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주간에만 근무할 뿐 야간과 휴일에는 근무자가 아예 없습니다. 근무자가 2명으로 줄어든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야간과 공휴일에는 전혀 방치 상태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본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성과 용강, 동천동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져 동천파출소가 중심파출소가 돼 인원이 늘었고 나머지는 민원 업무만 담당하도록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주민들은 황성동은 인구가 3만 명에 육박하고 경주에서도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인데 경찰이 2명만 배치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구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학생도 5천 명이 넘습니다. 초중고생이. 그런 지역에 파출소를 이렇게 축소해서 2사람만 둔다는 것은 도저히 주민들이 앞으로 치안에 대해서 불안해서 이곳 말고도 역전과 성건파출소가 하나로 묶이고 황남과 충효, 중앙파출소가 동일 권역으로 재조정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집중과 선택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 발소가 된 발소는 저희들이 순찰차가 1시간은 순찰, 1시간은 거점을 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안 분야에서마저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마을 지킴이로서 파출소가 지녀왔던 기능과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북관광공사가 경상북도의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된 지 3년이 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업무를 감사한 결과 각종 계약과 직원 채용 등이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월 경북관광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공사는 보문 후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면서 적격심사 미달업체에 시공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명 규격과 수량을 임의로 변경한 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유지 관리를 어렵게 했고 조명을 추가하면서 별도로 발주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의 증액 조정에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는 또 안동 관광단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계약 심사 없이 공사액을 20% 늘렸고 주차장 영업과 관련 없는 업체와 보문단지 주차장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 가족수당 지급과 기본 연봉 차등 조정, 정원 관리와 직원 채용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11개 지적사항을 적발해 경북관광공사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책과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2년 경상북도가 1,870억 원을 들여 인수한 경북관광공사는 보문단지와 골프장 관리, 반포와 안동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대회의실에서 주식회사 범소와 한솔스틸 등 5개 업체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범소는 중국 자본 100억 원을 유치해 흥해읍 죽천리에 오는 2019년까지 동판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이고 한솔스틸은 40억 원을 투자해 올해 안에 대송면 대강리에 유량 조절용 밸브 공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강덕 시장이 취임 후 체결한 MOU는 26건으로 투자 예정 금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일부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한울 원전 건설과 관련한 울진군 8개 대안 사업이 15년 만에 타결됐는데요. 그런데 울진군이 최근 지역주민 현안 사업이란 명목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추가 지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총리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건설에 따른 대안사업 서명식은 국책사업 해법 모범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울진군은 신한울 원전 건설 부지를 제공하고 한수원은 보상 차원에서 교육과 의료, 상수도 확장, 체육관 건립 등
2,800억 원 규모의 8개 대안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명을 한 지 넉 달도 안 된 지난 3월 울진군은 11개 지역 주민 현안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한수원에 통보했습니다. 각종 도로 개설과 확장 6건, 교량 신설과 제방도로 확장, 죽변 비상 활주로 폐쇄 등입니다. 극도의 보안 속에 이루어진 울진군의 추가 요구에 한수원은 전전긍긍입니다. 요구를 들어주자니 월성과 고리 등 다른 원전 지역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가 될 듯하고 거절하자니 신한울 3, 4호기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울진군의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할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자면 지원이 늘어나면 좋지만 울진군의 추가 요구는 합의 정신을 위반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의서에 울진군은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1, 2호기를 포함해 앞으로 건설될 3, 4호기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자꾸 매스컴이 나오면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차라리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요청해서라도 인터뷰를 하든지 보도자를 내든지 하면. 떳떳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울진군과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수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진 요즘 원전 건설 사업이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돈거래 차원으로만 다뤄지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안동과 영주까지 확산된 가운데 울진과 봉화, 청송, 영양 지역의 금강송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 봉화, 청송, 영양군은 오늘 울진에서 금강송 보호를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협의하고 안동과 영주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에 긴급 항공 방제를 요청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위한 임시 초소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송 분포구역은 울진 23, 봉화 4.5제곱킬로미터 등 경북 북동부 4개 군 지역의 29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해 싼 이자로 돈을 대출해주겠다며 속여 100억 원 넘게 가로챈 기업형 대출 사기 조직단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유명은행에 가짜 재직증명서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출 사기 조직이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희망 전환론이라는 상품으로 2천만 원을 5.1%의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회사명도 유명 금융기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나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대출 금액의 5%가량을 보증보험료로 먼저 받아 챙겼습니다.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전화를 해서 서류 한 장 주면 돈이 이제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속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의심을 하면 국내 유명은행의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찍어 보내고 심지어 가짜 재직증명서까지 보냈습니다. 이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150억 원.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210여 명에 13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대출 사기 조직단을 구성한 이들은 조직원만 96명으로 국내 최대 대출 사기 조직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는 4개의 콜센터를 둔 중국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투가 조선족이나 이런 느낌이 없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 억양에다가 사무실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대리님, 과장님 이렇게 찾으면서 경찰은 30살 이모 씨 등 26명을 구속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 중인 19명을 지명 수배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금리 하락과 이사철 수요 등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의 가계 대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경북 동해안 가계 대출 잔액은 4조 183억 원으로 올 들어 석 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기업 대출의 경우 은행의 기술 신용대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 약화로 인한 투자 부진 등으로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포스코가 해외 비핵심 자산 매각의 하나로 호주의 구리광산업체인 샌드파이어 리소시스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매각 지분은 15.2%이며 매각 금액은 1,100억 원으로 포스코는 88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8년 자원 가격이 급등하자 호주 샌드파이어의 지분을 매입했지만 구리광석 채굴 가능 매장량이 6, 7년에 불과하고 포스코에서 사용하는 광종이 아닌 점을 고려해 비핵심 자산으로 분류해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석탄화학과 탄소 소재 기업인 포스코 캠텍이 19년 연속으로 임금 협상 무교섭 합의를 이뤘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오늘 조봉래 대표이사와 제조, 정비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임금 및 단체 협약 무교섭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지난해부터 성과 배분제 개선을 통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영 성과금으로 전환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해수욕장을 다음 달 27일 개장해 오는 8월 23일까지 운영키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6개 해수욕장 가운데 월포 등 5개 해수욕장을 이 기간에 개장하고 영일대 해수욕장은 다음 달 8일 조기 개장키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해경에서 자치단체로 넘어옴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관리요원의 근무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그 이후 시간은 번영회원과 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해 새벽 2시까지 근무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내 꿀 생산량의 80%를 담당하는 아카시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 올해 꿀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포항 지역 양봉 농가에 따르면 남부와 중부지방에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피던 아카시 꽃이 올해는 동시다발로 개화한 데다 개화 이후에도 기온이 낮고 바람이 불어 꿀이 맺히지 못했습니다. 한편 평년작이던 작년보다 꿀 생산량이 절반이나 줄었지만 가격은 양봉 농가의 과잉 경쟁과 수입산 증가로 2.4kg에 5만 원인 적정 단가를 밑도는 3만 3천 원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절기상 소만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올라 고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29도에서 31도 선을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일교차도 여전히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조금 지나겠지만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7도, 포항 19도, 경주 1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9도, 영덕, 포항, 경주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고온 현상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포항 시내 식당과 술집을 돌며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말 포항시 북구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모두 10일에 걸쳐 영세업주들을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지역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른바 동네 조폭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내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제23회 기초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초를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 연구 활성화를 주제로 열리며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등 국내 의학계 11개 학회 1,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공동 심포지엄과 국내외 석학들의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1일 목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